부담 주고 싶지 않다라는 선우은숙 씨는 결국 동치미에서 자진 하차를 하고 눈물을 쏟았고 오열했다. 제가 이 이야기 여러 번 전달해 드렸는데 앞에 영상에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진작에 하차하지 그랬냐? 잘했다. 라는 의견과 나머지 절반은 이제 와서 하차했지만 그래도 선우은숙 씨가 잘못한 건 하나 없다. 이런 의견이 여전히 상충되고 있습니다. 부딪히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선우은숙 씨의 방송은요, 여전히 녹화 방송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방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선우은숙 씨는 등장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찌됐건 9일날 마지막 녹화를 끝으로 이 작가들과 함께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결국 이 첫 심경 고백 이후에도 4년여간 함께 있었던 방송까지 하차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유영재라는 사람 한 명 때문입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선우은숙 씨의 숙제는 딱 두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것. 두 번째는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해낸 아주 깜짝 놀랄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보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유영재라는 사람이 있는 정신병원의 위치의 정체와 나아가서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된 결정적 이유까지. 결국 선우은숙 씨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쉽게 풀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우은숙 씨가 동치미에 등장했을 때 유영재라는 사람의 모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결혼 초창기 때의 모습에 너무나 행복했었던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방송이 방영되면서 매번 새로운 문제점들을 가지고 나왔죠. 이 당시 때 영상에서는 선우은숙 씨가 잠자기 전에 여보 잘 자라고 말하면 유영재 본인은 그냥 응이라고만 대답하는 모습이 섭섭했었다. 애정 표현에 대한 짧은 답에서 오는 서운한 마음이 매우 컸다. 그리고 60대도 여자는 여자다. 아니 먼저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여자이지 않냐? 이런 속마음을 막 토로하면서 내가 마치 애정 표현을 갈구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우은숙 씨의 이런 모습들을 아직까지도 나이가 60대인데 왜 저렇게까지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보기에 좀 불편하다. 나이값을 못한다 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여부를 떠나서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결혼 생활 중에 선우은숙 씨에게 자신만을 믿고 따라와라. 자신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행복하려고 결혼했지만 서로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존재하며 서로 얻는 만큼 있는 것도 있지 않냐. 그러면서 뭐 사실 유영재 본인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동치미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와중에도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무려 5번의 신체 접촉이 있었으며 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한 번 한 번이 전부 다 상황이 달랐고 아마 터치한 부위도 다 달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도 역시 다 달랐겠죠. 뭐 어떤 분들 계속 이런 말씀 하세요. 이 선우은숙 씨 언니가 이 선우은숙 씨의 부탁으로 유영재라는 사람의 집에 가 밥을 해주고 가정일을 해줬는데 사실 선우은숙 씨의 언니 역시 그런 일을 한두 번 당했을 때는 더 이상 가지 않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아무리 이혼 때문에 이 선우은숙 씨가 충격받을 게 걱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본인이 밥을 하러 가기 어려워진 것 같다 라면서 상황을 피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말씀도 하는데 여러분들 막상 그런 일을 당하면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정신과 전문의의 말에 따르면 특히 여성분들 입장에서는요. 이 남성에게 그런 일을 겪게 됐을 때 현실 부정을 많이 한다고 해요. 에이,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지. 실수였겠지. 그냥 술 마시고 잠깐 그런 거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마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는 무려 5번에 달하는 이 유영재의 행태에 치가 떨렸겠지만 결국 참다 못해 선우은숙 씨가 이혼한다고 하게 되었을 때 이야기를 겨우 꺼낼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언니가 나 네 남편에게 이랬어 라고 하면 선우은숙 씨와 언니 사이도 뭔가 어색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때까지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
자, 이런 사태를 벌여놓았던 유영재 본인은요, 사실 유튜브 방송까지 다 접었습니다만, 이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의 제작 후원을 바란다라며 공개해놓은 이 계좌번호,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유영재를 응원하는 팬들 몇몇은요, 여전히 유영재라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후원 계좌에 후원금을 보내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너무 충격적이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영재라는 사람을 응원하는 이 팬들 입장에서는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흥미로웠던 건 이 유영재의 유튜브 채널에 남아있었던 많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유영재 본인이 여전히 선우은숙 씨와의 결혼 생활에 대한 많은 족적들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로써 남겨져 있었는데, 사실 이거 충분히 삭제할 수 있잖아요. 더불어서 이제 이혼까지 한 마당에 사실 자신이 이혼 결정이 되고 나서 이 선우은숙 씨와 결혼했었던 모든 흔적을 지울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영재 본인이 유튜브 방송을 그만두기 전까지 계속하여 매주 2번씩 라이브를 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 선우은숙 씨와의 커뮤니티 글에 남아있었던 선우은숙 씨에 대한 이 글들은 다 삭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선우은숙 씨와 다정하게 찍은 듯한 사진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실 이게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 소름 돋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언니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혔던 유영재라는 사람과 지금 아주 큰 소송 2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여전히 사진이 남아있는 모습을 본다면 저는 굉장히 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유영재 본인이 정리를 해줬어야 하는 사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때 가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참 봉사활동도 했었던 시절의 모습을 보면 유영재 본인도 이 선우은숙 씨와 친언니에게 했었던 행동들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낱낱하게 해명을 하여 국민들에게도 사실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그래도 사람으로서 도의적으로 최소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영재 본인은요, 모든 것을 전면 부인한 것만이 아니라 정신병원에서의 행적들도 너무나 소름 돋는다라는 겁니다. 특히 유영재 본인의 이 유튜브 채널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선우은숙 씨와의 과거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유영재 본인은요, 이혼에 대한 발표가 난 이후에도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꽤 많이 진행을 해왔잖아요. 이 당시 때도 자신의 이 방송과 많은 이 태그라고 하죠. 자신의 이 키워드, 선우은숙 씨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담았다고 합니다. 아마 검색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선우은숙 씨를 끝까지 이용했다라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면 그런 행동을 했으면 안 되고, 특히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유튜브에 있는 이 선우은숙 씨와의 과거와 이 보십시오. 이거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피해자에게는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선우은숙 씨와 친언니 입장에서는 아마 MBN 동치미에서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들도 다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 유영재라는 사람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참 놀라운 것이, 지금 보면 이런 댓글들이 여전히 유영재의 유튜브 채널에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병원에 감춰져 있답니까? 끌어내서 교도소에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도 있고, 목소리가 느글거린다라는 말도 있고요. 중국어 말하는 줄 알았다. 말투가 마음에 듣고 싶지 않다. 70대 할머니에게 그런 일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제도까지 부활시켜야 한다. 그런데 급기야 선우은숙 씨가 동치미에서 가정사를 닦아발려 오히려 한 사람을 망쳐놓았다. 좋은 음악과 목소리가 좋아 들어왔는데 선우은숙 씨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 간 것이 이게 아주 자신의 입장에선 유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었던 대목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위장 입원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거들을 좀 보면 이 과거에 98년도에 올라왔었던 기사입니다. 미국의 정신병원의 환자 중 4분의 1이요. 가짜 환자라고 합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미국 캘리포니아의 여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많으면 4분의 1 정도가 자신들의 범죄 행각에 대한 재판을 피하기 위해 정신 이상자로 위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 당시에 나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병 진단을 받으면요. 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이 매일경제에서 올라왔었던 또 기사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발표했는데 정신이 좀 혼란스럽다라고 가정하여 병역 기피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춤을 추는 사람이죠. 바로 가수들 뒤에서 활동하는 댄서들, 백댄서가 징역형을 받았던 기사가 2013년도에도 당시에 올라왔고 또 있습니다. 한 연예인은요. 자신이 막 환청이 들린다라면서 역시나 이 정신에 관련하여 질환이 있다라며 위장하여 연예인 병역 면제를 받았던 겁니다. 이 보디빌더와 연예인들이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를 속여서 단기간에 몸무게를 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건 이 탤런트 29살 이모 씨는요. 사실 입원하기 한 1, 2년 전부터 정신과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에 30일간 입원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행각이 나중에 밝혀진 거죠. 나중에 팬미팅도 했고 방송 출연도 꾸준히 하게 되면서 의사를 속였던 거랍니다. 의사 앞에만 가면 옷부터 수염도 깎지 않고 모자를 쓰고 가서 환청이 들린다. 이런 헛소리를 막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신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이라던가 뭐 명확한 그런 병균 물질이 있어서 병균이 있어서 이게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시켜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신과 의사들도 환자가 계속 주장하면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급기야 결정적인 얘기가 있어요. 2년간 재판을 안 나오더니 정신병원에서 발견이 되었다. 알고 보니 여기에 나온 사람은요. 재판에 수차례 참석되지 않아 법원의 구속영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황당하죠. 알고 보니 이 윤 씨는 잠적을 해서 여동생에 의하여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동생이 윤 씨가 정신병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경찰에 진술을 했고 정신병원에서 알코올과 뭐 여러 치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랜 기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해요. 이게 구속영장 발부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아니었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소재지가 불분명해지면서 이렇게까지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 유영재 본인도 계속하여 잠적하고 있다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서울부터 수도권 내의 모든 정신병원, 뭐 전부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유영재 본인이 입원했다라는 병원들 위주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입원이 가능한 정신병원은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대규모의 병원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유영재 본인이 입원했던 병원의 사진을 보면 굉장히 작은 규모의 건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는 병원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병원의 경우 입원 치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병원도 입원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본인이 입원 치료까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큰 규모의 병원으로 갔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불어서 병원 소재지도 지금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이미 기간 안에 퇴원을 했을 법도 한데 퇴원을 했다라던가 유영재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에 대한 족적이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재판을 피하여 정신병원에서 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계속하여 버티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운숙 언니가 유영재를 막지 못한 이유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 못하시는 대목 중에 하나였죠. 5번이나 집안에서 그것도 여러 가지 형태로 유영재가 접근할 때 도대체 선운숙 씨의 언니는 무엇을 한 것인가. 하지만 끝내 막진 못한 이유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더불어서 드디어 유영재의 뒷덜미가 잡혔다라고 해요. 바로 유영재를 향한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경찰 조사, 3자 대면이 될지 대질 조사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유영재의 정의구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선운숙 씨의 언니가 유영재를 맞지 못한 이유, 아시다시피 동생을 생각하는 언니의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날 촬영을 끝내고 오열하며 하차를 하게 된 선운숙 씨.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이 5년 만에 하차하면서 마지막 녹화에서 결국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버리게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볼 때 뻔뻔하다. 왜 계속하여 방송에 등장하냐? 선우은숙 씨 역시 이번 사태의 주범이 아니냐? 정말 별의별 비판과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 굉장히 빗발쳐 왔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선우은숙 씨와 언니분은요, 명백한 피해자에 불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언니와 동생 모두가 심각한 공황장애가 왔기 때문이죠. 특히 이 기사에 내려다 보면은 사실 이번 유영재의 사태는요, 비단 선우은숙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 번 전달드렸던 노사연 씨와 혜은이 씨, 나아가 정수라 씨까지 이 유영재의 가요쇼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했었던 많은 여가수들에게 보여줬던 행태들과 행적들이 결국 민낯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보실 때,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한 명명백백한 수사와 조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들도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뉴스 기사에서도 버젓이 등장합니다. 유영재 측이 오히려 선우은숙 씨의 이 주장을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 유영재에게는 모든 것이 불리하게 돌아갈 뿐입니다. 가수 노사연 씨에게도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는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이며, 유영재는 노래를 부르며 팬들과 악수하는 노사연 곁에서 노사연의 손과 허리에 손을 대는 모습들, 일반인들에게까지 했었던 행동까지 관련 영상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거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중분들도 유영재라는 사람의 민낯을 하나하나 꿰뚫어보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뭐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뭔가 코 깬 게 있냐, 왜 계속해서 다루고 있냐라는 분들도 계신데,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잘못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억울함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가 또 목소리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상황은 유영재라는 단 한 사람으로 인해 선운숙이라는 여배우와 친언니, 나아가선 유영재라는 사람과 인연을 맺었었던 전 아내들, 그리고 그를 응원하며 수억 원의 후원금을 보내줬던 수많은 팬들까지, 도대체 이 피해의 확산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건지 알 수조차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영재라는 사람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난 뒤 소식이 감감무소식이었는데 드디어 관련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유영재라는 사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유영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굉장히 사람 좋은 웃음을 하고 있으며 뒤에서는 자신의 처형마저 손을 대는 몰상식한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또는 그가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고 많이 약해져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초라한 노년의 방송인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볼 땐 이 유영재라는 사람은 굉장히 철두철미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전달드리는 내용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자료의 발췌는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올드스타 안진용 기자님의 자료들이라는 걸 먼저 밝히면서 참조 자료로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왜 경찰 조사가 도대체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정확한 건 선운숙 씨의 친언니분은요, 공황장애 치료 내역서까지 제출을 했으며, 이번 사태가 병원 측에 공식 진단서까지 요청을 하여 이번 혐의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쉽게 말해서 뭔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또는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것에 이어 정신적 부분까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고려가 될 경우 충분히 이런 진단서들이 자료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대목이 있어요. 피고소인 조사와 관련해서 나온 얘기가 있냐?
라며 선우은숙 씨의 담당 변호사에게 질문을 했을 때인데 놀라운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피고소인 조사 관련해서도 나온 얘기가 있냐? 라고 묻자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 쪽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피고소인이 누굽니까? 바로 유영재 측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그 부분을 되게 조심한다. 왜냐하면 수사는 기본적으로 기밀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어떤 형사 절차의 고소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절차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에게 그 절차를 일일이 민사소송처럼 디테일하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서 유영재 측 역시 굉장히 조심하여 이번 사태를 반박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아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도피하고 있을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실상은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더불어서 유영재 씨 측에서도 변호사 선임이 되었냐라고 질문을 하자 그것도 선임이 됐다라고 소문으로 들었다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다고 해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경찰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사안이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합니다. 아마 조사를 다 받고 나오면은 2차 조사가 필요할 때 아마 그때 받았다. 그 정도 얘기만 해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피고소인이자 지금 용의자로 주목받고 있는 유영재 본인이요. 경찰 조사를 한 번이라도 받고 나야 그것도 2차 조사가 필요할 경우 이 피해자 측에게 와서 조사 받고 갔다 정도의 얘기를 해준다라는 것 같아요. 참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만큼 이번 사태가 좀 심각한 사안이라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민사소송 쉽게 말해 돈에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명명백백하게 경찰 측에서도 자료를 줄 텐데 이번 건은 형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민사와는 다르게 다뤄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대질조사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대면조사와 비슷하거나 이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는 조사 형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같은 형태는요, 대질조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의 정신적인 이 고통을 고려했을 때 실무적으로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대질조사가 제일 완벽하지 않습니까? 주장하는 사람과 반박하는 사람을 한자리에 앉혀놓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가며 조사를 하면 이 형사 입장에서도 조사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사태를 좀 빠르게 파악할 텐데 누군가 거짓말하는 게 티가 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번 선우숙 씨의 친언니와 같은 사례는 대질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최대한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최근에도 대질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선우숙 씨의 이번 혼인 취소 소송까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보면은 실제 이렇게 성남지원 수원가정법원에 사건 번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고는 선우은숙, 피고는 유영재라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혼인 취소 소송은 송달 절차가 들어갔고 유영재 본인이 이사를 가서 한 번은 아마 이번 내용이 전달이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진짜 주소를 받아서 가게 되면 재판이 시작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영재 본인이 이사를 가서 혼인 취소 소송조차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건데요. 아직까지 유영재가 받아본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아마 조만간 받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혼인 취소 소송 여부까지 유영재 본인은 제가 볼 땐 뉴스 기사로 접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혼인 취소 소송의 위자료는 얼마냐? 약 3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3,500만 원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3억 5천은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 혼인 취소가 완결되는 게 중요하고 350만 원이라는 위자료는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징적인 위자료 금액이라고 합니다. 결론을 내보면 어떻습니까? 이 유영재라는 사람은 정신병원에만 입원한 게 아니라 이사까지 가게 되어서 굉장히 행적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란 얘기예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유영재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는 소문과 이제 반박을 하기 위해서라도 또 정신병원에 영원히 입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찰 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얘기고 대질조사,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거나 피해자인 언니분이 만나게 되는 일은 아마 경찰 측에서
강제로 막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 진실 여부는요, 이제 시간 문제에 불과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영재 본인은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한쪽은 완벽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땐 유영재 본인이 거짓말을 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보이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라보실 때도 비슷한 의견이 아니실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미안합니다. 유영재와 이혼, 선우은숙 끝내 오열하다. 아시다시피 이 하차 이야기는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하차에 대한 찬반 여론이 심상치 않고요. 나아가서는 유영재 본인의 정신병원 잠적설과 정신병원 가짜 입원 등 폭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선우은숙 씨는 왜 끝내 오열을 했을까요? 단순히 하차에서만일까요? 선우은숙 몸과 마음이 버티지 못하여 결국 동치미를 하차했고 작가와 얼싸안고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동치미에 애착이 굉장히 많았었던 선우은숙 씨가 결국 하차를 결심하게 되었고 특히 심신이 많이 피폐해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영재 씨의 또 다른 과거사와 친언니의 사례까지 직접 듣게 되며 당연히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이 한두 번 벌어진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언니분께서는 더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불안함이 너무 심해져서 의사가 입원을 권유하고 있는데도 개인사 때문에 부득이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때 너무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언니분은 하루에 최대치로 처방을 받고 있으면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고 해요. 결국 유영재라는 사람 때문에 두 자매가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선우은숙 씨 역시 돈 때문이 아니라 일각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방송 출연 자체를 무척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우은숙 씨를 향한 비난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죠. 계속 쏟아지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유영재와의 이혼 사태까지 개인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결국 버텨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몸과 마음이 이것을 버티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의적인 책임감과 함께 동치미 제작진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밝혔고 이때까지 동치미 출연 여부 역시 선우은숙 씨의 좀 의지가 강력했던 걸로 예상이 돼요. 결국 하차 역시 본인의 의지로 진행을 했고 사실 제작진 측에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어떻냐라고 권유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지난 9일 녹화를 끝으로 휴식이 아니라 하차를 하게 된 거죠. 이제는 유영재와의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사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 동치미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해요. 특히 마지막 녹화 종료 9일날 있었던 녹화 당일날 5년 동안 함께 일을 해왔던 작가들과 선우은숙 씨가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결국 선우은숙 씨의 언니가 5차례나 그런 일을 겪는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동생이었던 선우은숙 씨가 이혼을 이미 겪고 있었고 어렵게 선택한 결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5번에 걸친 이 행동들이 모두 형태가 달랐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재판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의 행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 매번 방식이 달랐기에 피해자 역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취를 확보한 것이고 이 모든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5번의 유영재의 행동이 모두 다른 형태였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상반신, 어떨 때는 하반신, 뭐 이런 식으로 매번 상황과 이 부분적인 신체가 달랐다는 얘기인데 아주 계획적인 건지 충동적인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유영재 본인이 아시다시피 최근 자진하여 입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입원한 정신과의 경우는요, 굉장히 독특한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자진해서 입원을 잘 안 해요.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대목이라고 전달드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선우은숙 씨 언니 같은 경우 아무래도 상태가 너무 불안하여 의사가 직접 입원을 권유했는데 오히려 언니는 개인사 때문에 입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영재 본인은 직접 걸어 들어가 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입원이 되려면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 번 더 강조하자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우발적 행동이 너무 심할 경우입니다. 여기 적혀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매우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상한 상상의 나래가 막 펼쳐질 정도로 뭔가 착란 증세가 심한 것이고, 이 너무 기분이 좋았다가 또 너무 막 화가 났다가 이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특별한 이런 것에 좀 뭔가 많이 내가 의지를 하고 있는 경우, 또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좀 해를 입힐 것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와 어렸을 때부터 또는 뭔가 큰일이 한번 있어서 이것이 뭔가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불안한 마음 등,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항상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죠. 스스로가 이런 일을 결정할 정도로 뭔가 심적으로 압박이 심할 때,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까지 무언가 좀 해가 될 경우 결국 입원을 권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운숙 씨의 언니는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사가 권유를 했던 거예요. 근데 독특한 건 유영재 본인은 의사가 먼저 나서서 권유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진해서 입원했다. 왜냐하면 친동생분이 직접 데려가서 상담을 시키고 입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입원에 관련된 비하인드인데요.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죠. 서울부터 경기도권까지 제가 다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도대체 유영재 본인이 입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병원의 입구 출입구 자체와 유사한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 입원이 안 되는 정신과면 모를까, 입원이 되는 정신병원이라면 그 중에서 나와야 하는데 찾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것이 이 입원했을 때 비용이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요, 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일반인의 경우 이 정도의 금액을 내고 입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 유명 대학병원이 아닐 경우는 어떨까요? 보통 대학병원이 하루 기준 9만 원에서 14,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9만 원의 경우 한 달 대략 300만 원 선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뭐 제일 낮은 금액인 6인실에 입원을 했다. 그럼 14,000원이니까 한 달에 뭐 해봐야 30일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래도 금액대가 뭐 100만 원 좀 언더로 나오겠죠. 근데 6인실에 입원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면 6인실보다는 2인실에서 3인실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 평균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2인실 기준 2주 입원 시 156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딱 요 정도 됩니다. 대학병원에 2주 정도. 왜냐하면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2주 정도만 입원시키고 퇴원 조치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2주에 156만 원 정도를 내고 입원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만약 유영재 본인이 큰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고액인데 장기간 입원하기가 어렵다. 만약 대학병원에 100만 원대 입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2주 정도 입원한 이후에 퇴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유영재 본인이 이 경찰 조사에 임했다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병원에 입원한 것도 다 계획적인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배우 선운숙 씨가 결국 MBN 동치미에 공식 하차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생활 논란에 큰 부담을 느꼈다. 4년 7개월 만에 방송과 결별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 동치미의 방송을 출연하고 있었던 선운숙 씨에 대한 하차 여론이 아주 급진적으로 쏟아졌던 이 가운데 결국 선운숙 씨가 하차를 확정지으면서 또 다른 여파가 쏠려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배우 선운숙 씨뿐만이 아니라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많은 여가수들이 존재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다뤘었던 정수라 씨에 대한 이야기, 정수라 씨가 직접 고백한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동치미에서의 하차를 선언한 선우은숙 씨의 모습이 얼마나 큰 여파가 됐는지 이 MBN 방송사에서도 직접 대서특필하여 뉴스파이터의 저녁 뉴스 영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선우은숙 MBN 동치미 자진 하차. MBN 방송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일대의 사건이 되었구나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선우은숙 씨가 제작진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자진하여 하차했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먼저 하차 의사를 밝혔다라고 해요. 제작진이 권고한 것도 아니고 결국 선우은숙 씨 스스로 결정한 자진 하차 되겠습니다. 자, 4년 7개월 만에 방송 프로그램에 하차하는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선우은숙 씨는요, 지금은 솔직히 털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심경을 제대로 털어놓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첫 방송 출연 당시 때 모습부터 시작하여서 결국 결혼을 하지 마시지 그러냐라는 최근 무속인의 말까지,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MBN 동치미 자체가 정말 폐지할 정도로 프로그램의 수준이 떨어진 게 아니냐, 이제는 무속인을 불러 앉히질 않나,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내용을 저렇게 떠벌리지 않나, 심지어 한 사람의 결혼 생활부터 이혼과 파경을 모두 다 예능 방송의 소재로서만 소모한 것이 너무나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선우은숙 씨는요, 자신의 이 정신적 부담에 대한 치료까지 이 유영재라는 사람과 함께 법적 소송 다툼을 위하여 정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최근 유영재의 근황은 어떻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후로 거기에 대한 많은 근황은 싹 끊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입장에 대한 변화는 번복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자신에게 프레임을 씌웠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을 뿐 법적 다툼을 끝까지 해나가겠다, 대한민국 유명 배우에게 자신이 많이 부족하고 자신의 탓이다, 업보라 생각하고 혼자 짊어지기로 생각하며 긴 시간 침묵으로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지만 이제는 잘 버텨내면서 기나긴 싸움의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바닥까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럽다 라는 이야기를 밝혔던 유영재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계속하여 도피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오히려 더 쏟아지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이 속풀이쇼 동치미 공식 게시판, 시청자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선우은숙 씨의 하차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때늦은 하차다, 진작 하차할 것이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바람대로 선우은숙 씨는 스스로 자진 하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논란은 끝이 나야 하는 법인데 하차를 했음에도 그 의견에 대한 조율은 끝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올렸던 영상에 달린 댓글들 반응만 봐도 비슷한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동치미 보기 싫더만 하차를 진작 했어야지. 오히려 잘한 사람 하나도 없다. 원인은 선우은숙이다. 왜 언니에게 밥을 하라고 한 거냐, 이런 얘기예요.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5번이나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유영재에게 당하게 된 것은 선우은숙 씨가 전부 다 밥을 하라고 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왕 하차하려면 녹화분도 내보내지 말아야지.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녹화분까지 방송에 방영되는 것 자체가 결국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굳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나 같으면 창피해서 안 나올 것 같다. 처음에 나이 값을 못한 게 원인이다. 동치미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다. 안 보는 게 답이다. 하차도 이렇게 늦은 걸 보면